여러분, 혹시 핸드폰을 17만 원에 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10년 전 당시 최신형 휴대폰이던 갤럭시를 단돈 17만 원에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통법이 대체 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내가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인가 궁금해 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단통법이 무엇이었는지, 왜 폐지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휴대폰 구매할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통법, 그게 뭐였길래 10년 만에 폐지되나요? 우리 휴대폰 시장을 10년간 꽉 쥐고 있던 단통법은 정식 명칭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4년 10월 1일에 처음 시행되었어요.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아주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통신사들이 고객을 유치하려고 보조금을 너무 많이 퍼줘서 경쟁이 과열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보조금을 잔뜩 받고 휴대폰을 공짜로 사는데, 어떤 분은 비싸게 사는 등 소비자 간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또 대리점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 투명하게 알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단통법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고객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단통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상한선 규제. 통신사가 휴대폰 구매 시 제공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두어서 과도한 경쟁을 막았어요. 두 번째, 지원금 공시 및 준수. 통신사가 지원금을 얼마 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금액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지원금 차별 금지. 번호 이동이든 기기 변경이든 요금제나 나이에 따라 부당하게 지원금을 다르게 주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소비자 불만 폭발. 좋은 취지였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보조금 상한선 때문에 휴대폰 가격이 전반적으로 비싸지는 역효과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대란폰이나 버스폰처럼 엄청 싸게 휴대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단통법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할인이 사라졌죠. 결국 소비자들은 단말기 통신사 배불리기법이라는 비판까지 하면서 10년 동안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단통법은 언제 폐지되나요? 이 오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단통법 폐지 법안은 작년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올해 2025년 1월 21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식 공포되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므로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7월 22일부터는 통신사들이 마음껏 지원금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점은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단통법이 폐지되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해요. 단통법 폐지, 고객들에게 무엇이 좋아지나요?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휴대폰 구매 비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사 간 무한 경쟁이 재개되어 통신사들이 더 이상 보조금 상한선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금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성지의 부활 및 대란도 기대되는데요. 과거에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휴대폰 성지들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품을 좀 팔면 파격적인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구매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도 공시지원금의 15%를 웃도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신도림 테크노마트와 같은 휴대폰 성지에서는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으로 100만 원대 고가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추가 환급까지 해주는 등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양한 할인 기회 증가가 예상됩니다. 통신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애플 등의 휴대폰 제조사나 유통점들도 자체적으로 더 많은 할인 혜택이나 프로모션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새로 나오는 프리미엄 스마트폰도 출시 초기에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모션 혜택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1+1 같은 휴대폰 프로모션, 가족 결합 할인 강화,
온라인 전용 할인 등 과거 통신사들이 진행했던 다양한 프로모션이 부활하거나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통신사 간 서비스 경쟁 심화로 인한 품질 개선이 기대됩니다. 통신사들은 단순히 지원금만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 부가 서비스, 멤버십 혜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 강화, 특별한 서비스 개발 등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더 나은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장밋빛 미래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이 특히 조심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호갱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할인 정책이 복잡해지면서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은 큰 혜택을 받지만 정보에 어두운 시니어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호갱이 될 위험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가격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통신사나 판매점마다 할인 정책이 너무 다양해져서 실제 가격을 비교하고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나친 보조금 경쟁이 통신사의 서비스 투자를 줄이거나 나중에는 요금제를 인상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우려도 있습니다.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제가 가장 큰 장점인데 대형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면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단통법 폐지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통법 폐지는 우리에게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역대급 기회를 다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정보 탐색이 중요해집니다. 과거처럼 발품을 팔아서 꼼꼼하게 정보를 찾아보고 비교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시 지원금과 선택 약정 할인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세 번째, 충동 구매는 금물입니다. 파격적인 조건에 혹해서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통신 습관과 휴대폰 사용 패턴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10년 만에 찾아오는 큰 변화인 만큼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다가오는 7월 22일 이후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휴대폰을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